네,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연초 변동성 장세에서도 꿋꿋하게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일단 제가 2회 두 번째 출연에서 꼭사주로 맞아요.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주가 상승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오, 때문에 매수로 매수로. 보내겠습니다. 일단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상승할 때마다 적절한 조정 구간을 보이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으로 보자면 세 번째 파동을 만들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끝자락에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파동 자체를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기업의 발전, 그러니까 레벨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런 정도라면 새로운 수봉이가 출현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각각의 파동을 새로운 파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3월 11일에서 만들었었던 수봉이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 중이고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향후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살펴봐야겠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HBM AI 반도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거의 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검사용 프로프핀과 소켓 이것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반도체 검사용 장비 소켓 부분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비메모리 소켓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HBM 시장과 함께 계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종목이 알고 싶으시면 저를 또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HBM 얘기가 나온 만큼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보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편합니다. 두 종목 모두 저는 매수로 보내겠습니다. 매수로요. 이유는요? 바로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8만 원 선을 돌파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5주에서 6주가량의 조정이라고 본다면 한 달 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승입니다. 큰 조정을 보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긍정적인 조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전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는 무너뜨릴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74,000원에서 75,000원 라인을 꼭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도 지금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20만 닉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저는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조정까지 나왔는데 자신의 시세를 유지해주면서 긍정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전고점 19만 1,000원을 언제 돌파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이번 종목은 올해 개인들이 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이 산 종목 2위를 차지한 종목이죠. 고수님 어딘가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 매수 매도 어디로 보낼까요? 저는 매도로 보내겠습니다. 매도로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을 다 매도 쪽으로 보내고 그러네요. 있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방산업 업황이 회복세가 더디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 돼서 이제 업황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4에서 보여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삼성 SDI 주가가 실제로 또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추세의 전환을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기차 시장, 전방산업 업황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서서 다른 종목들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025년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대차와 기아인데요. 두 종목 모두 매수로 매수로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굳이 보자면 똑같은 모양의 차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1월 달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이유 바로 정부에서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를 끌어올리겠다 정상적인 주가로 회복시키겠다 하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정책 자체가 무효화된다, 흐지부지 된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주가는 되돌려놨는데 사실 그 되돌려놓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때 상승했었던 1월 달에 상승했었던 주가의 절반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다들 부진한 상황인데 홀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쓰겠죠? 가장 정확한 대답이신 것 같은데 씁니다. 개인들처럼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R&D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앞으로의 기대 수익까지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실적도 좋고 또 모멘텀도 좋지만 주가가 무겁다 보니까 선뜻 매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두 종목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어느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두 종목이면 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굳이 선택을 하자면 네.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우니까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보자면 기아차를 고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호용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그런가 하면 여기 개인들이 궁금해하는 로봇주도 보이네요. 두산 로보틱스. 고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첫 번째 꼭사주로 꼽아드렸던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이후로 주가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는데 네. 그때 말씀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로 매수로.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꼭사주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6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자면 로봇 섹터에서 압도적인 대장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끌고 가셔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차트를 보니까요. 연초에 고점 기록 후에 지금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작년 12월 달까지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로 연기금에 사랑하는 종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1월 조정 이후에 2월에서 3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꼭사주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 소개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는데 중동 리스크가 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다시 평평하게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전 저점이었었던 2월 초에 만들었었던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일단 67,3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두산 패밀리인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및 또 데이터 센터 발전으로 전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원전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생각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올해는 본격적인 상승의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로 2021년 고점 자리를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하방 경직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소멸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올해 초부터 이제 사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고수님 차트를 보니까 3월 중순쯤에 수봉이가 나온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수봉이죠. 아주 네. 잘 보셨습니다. 3월 달에 수봉이가 출현을 하면서 이제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었는데 잘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무너졌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봉이는 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4월 22일 날 만들었었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3월 상승했었던 자리에서의 고점 자리인 3월 19일 고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매매 구간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 후반, 2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와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고수님 더 알려주실 종목 없나요?
모두가 기다리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오, 마지막 종목 뭐예요? 바로 오늘의 꼭사주. 역시 우리 고수회전 하면 꼭사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꼭사주 어떤 분야에 속한 종목인가요? 요즘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력 설비 관련주. 종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호영 고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투자 핵심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